음악이란. 음악이란 그냥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놓고 싶지 않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평생 해보고 싶은 그런 것이 저에게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웃으며 보냈니 이제 너의 늦은 저녁 시간 진주의 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내 자리는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싱어송라이터 서찬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사실 진주시 판문동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이곳은 사실 제가 음악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맺은 인연,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원래는 이제 만경동에 있는 카페에서 오픈 마이크라고 하죠. 예, 공연이 필요하신 분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오픈 마이크란 무대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판문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저의 어떻게 보면은 음악 작업하는 곳에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경동 토박이거든요. 진주 토박이도 하고 만경동 토박이인데 초중고까지 하고 군대 2년을 제외하고는 다 진주에서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대학교까지도 진주에서 다니다 보니까 진짜 그냥 쭉 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작은 그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이야 공연하면서 막 농담도 하고 막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재미없고 수줍음 많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좋아했던 게 그때 노래 부르는 거. 대학교에 오면은 동아리란 게 있다더라. 그래서 근데 동아리를 가입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저한테는 도전인 거예요. 너무 무섭고 뭐 새로운 거 안 해본 거니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그냥 모르겠다 해서 1학년 2학기 때인가 통기타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1학년에게는 큰 무대란 주어지지 않잖아요. 1학년이고 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연을 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동아리 활동이 즐거워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 나름 저희는 또 2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군들끼리 버스킹을 해보자. 그래서 버스킹을 하려고 한 3-4팀을 꾸려서 진행을 하던 와중에 이제 다른 팀들은 이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팀은 다 4인조였는데 4명 다 뭔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는 노래 가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던 와중 이제 그때 마침 경상대학교 정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현재 그 밴드 불고기 마카롱의 가장 맏 형님인 추현철님을 그때 만나게 되는데 그분께 저희가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너네가 연주하고 노래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해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연습해가지고 무대에 올랐던 게 처음이었던 거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제 곡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노래하는 것 자체가 좋았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제가 피아노를 만지고 이제 다른 악기들을 좀 만질 수 있지만 그때 노래밖에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통기타 동아리였으니 기타리스트는 있겠다. 그러면은 통기타로 되어 있는 노래를 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아마 슈퍼스타 K가 유행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막 장재인, 김지수 나와서 이제 통기타 한 대로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때였는데 버스커버스커라든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곡들이랑 혹은 뭐 아예 포크 라인으로 그 공연을 많이 진행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생각은 그 노래 너무 좋지만 과연 우리가 그걸 맛깔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말고도 저분들이 더 많이 잘하고 많이 하니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 다들 최신 가요를 좀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특히나 또 아이돌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 있는 멜론 탑백 이렇게 있는 그쪽에 있는 노래들을 주로 선곡해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댈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버스킹에서 부른 노래가 대체 뭐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을 해봤는데 이 노래더라고요. 나름대로 말랑말랑하게 긴장하면서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CN블루의 사랑. 그래 아마 내게 사랑이 온 건가 봐. 그대는 달리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달링. 언제나 내 곁에서 빛을 내줘요. 매일 밤 바라보고 바라봐도 아름다워요. 그댄 나의 사랑빛. 진주시 정촌에 위치한 한 제조업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관리팀의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제품 출하라던가 부품 관리라던가 이런 일을 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30살까지는 이제 공연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행사를 다니면서 그 행사비로 생활비를 꾸리고, 만약 그 생활비가 좀 힘들다고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나이가 점점 먹고 집에서의 시선, 뭐 사회에서의 시선, 물론 시선은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았는데 제가 몸소 겪어지더라고요.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음악을 해야 되나? 나도 좀, 그래서 그때 조금 타협을 봤던 것 같아요. 포기라기보단 타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가지면서도 할 수 있다. 직장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걸로 가보자 해서 30살부터 아마 직장을 구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음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24시간이 오롯이 나의 시간이었고 내가 음악 활동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었는데, 일을 하고 나니까 근무 시간이 고정적이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잠들기 전까지가 오롯이 나의 시간인 것인데, 이때 또 100% 음악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뭐 식사도 해야 될 거고, 뭐 사람들도 만나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도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나름 제만의 시간 관리하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비해 사실 좀 체력은 좀 딸린 것 같긴 해요. 밴드는 제가 팀명을 만들긴 했는데 불고기 마카롱이라는 팀이고요. 총 4인조 그룹입니다. 사실 저희는 공연할 때 저희가 내뱉는 멘트가 있어요. 저희는 광대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광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유쾌하고 재밌는 공연을 하는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그 저랑 같이 공연을 같이 시작했던 그 주현철님이랑 저랑, 그리고 브로큰 메탈이라는 또 밴드가 있어요. 진주에서 활동하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송원섭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렇게 세 명이서 버스킹을 한 두어 번 정도 했었어요. 어느 날인가 브로큰 메탈의 건반을 치고 있는 표현지라는 친구가 구경을 온 거예요. 공연을, 버스킹 구경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재밌게 하고 박수 치고 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프레아로 치킨에 소주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저도 이 팀 하고 싶어요, 끼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우리는 그냥 프로젝트 공고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버스킹하러 온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친구 눈에는 약간 팀으로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럼 일단 합주나 한번 해보자. 뭐 우리끼리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어차피 3명이서 하던 거 1명 더 껴서 4명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좀 죽이 잘 맞더라고요. 이제 요 4명이서 약간 그 성향도 약간 아슬아슬하게 잘 맞고, 이렇게 뭔가 딱 시너지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길래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우리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해에 아마 진주시 밴드 페스티벌이 열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예선 통과해서 본선 무대까지 해가지고 동상을 수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생각보다 괜찮은 팀이 될 수 있겠다.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불고기 마카롱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찬으로 활동할 때 물론 저를 불러주시는 곳도 있고 제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밴드로 활동할 때 그 사실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든지 보여주는 그림이라든지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연을 할 기회는 더 많아지더라고요. 혼자서 공연할 때보다. 네, 그리고 밴드로 활동하다 보니까 서찬우 혼자서 못했던 표현들이나 생각들을 밴드에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 약간 다른 맛으로 음식하고 있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밴드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찬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루는 악기도 피아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잔잔한 발라드 음악 위주로 그 앨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불고기 마카롱은 4명 다 곡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락을 좋아하고 어느 분은 약간 힙합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앨범을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르가 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불고기 마카롱에서 발라드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이왕이면 서찬우 혼자서 못하는 무언가를 불고기 마카롱에서 표현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는 저와 다른 또 3명의 멤버들이 색깔에 맞게 또 입맛에 맞게 다시 바꿔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니까 그래서 개인 활동과 밴드 활동은 또 좀 그런 다른 맛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음악과 혼자 하는 음악 그 차이를 만난다. 이 노래는 가게 마감 5분 전에 들어오는 손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퇴근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불고기 마카롱만의 유쾌한 감성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불고기 마카롱의 005 서찬우 2집 앨범 타이틀곡인 봄비입니다. 사실 제가 동양적인 분위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1집 타이틀곡인 바람달도 좀 비슷한 분위기인데 사실 제가 구상만 하고 있던 부분들을 불고기 마카롱의 송PD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구현해 주셨습니다. 남강 둔시에 있는 대나무 숲을 거닐 때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의 추천 장소입니다. 봄을 닮은 그대 떠올라 두 눈을 감아 보아요. 메마른 내 맘에 그대가 내려와서 나를 따스히 적셔주네요. 내게 찾아온 봄비처럼 그대 향기로 가득해진 봄의 길을 걸어보네요. 어느새 젖어든 그대가 내게 봄이 되었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전체적인 풀 자체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경쟁도 많이 하겠죠. 사실 진주에도 저는
몰랐어요. 저는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됐는데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라든지 공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몰라서 몰랐던 거지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은 문화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주에서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유통 자체는 저희 어쩔 수 없고요. 유통 자체는 저희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에 맡기는 편인데 제작, 녹음, 믹스, 마스터링, 뮤직비디오 촬영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도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것을 약간 좀 품앗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고객 대 고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선배 후배 관계로 좀 더 잘해주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막 서로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혹은 이제 다른 그냥 악기로 참여했던 단순히 세션으로만 참여한 친구들이 그냥 이 곡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른 아이디어를 얹어준다든지 그래서 사실 제가 만든 앨범들은 그냥 진주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진주의 앨범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카페들이 있고 남강 둔치라던가 그리고 보면 야외 공연장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이라든지 혹은 진주성 앞에 그 대척공원 뭐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상시적인 버스킹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크고 작은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뮤지션들은 이제 거기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곳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 공연장에 관객으로 오기 전까지는 진주에서 본인 앨범이 있는 팀들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TV에 나온 사람들이나 서울에 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연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변에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본인의 음악을 하는 진주 뮤지션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소개를 드리면 제가 속한 레이블이 NR 레코드라는 레이블인데 레이블 안에서도 그 아티스트 팀들이 거의 한 10팀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제가 지원 사업을 하나 지원받게 되어서 진주 같은 노래라는 공연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선곡을 고를 정도로 골라서 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 크게 작게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진주 토박이 싱어송라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진주에 대한 음악을 좀 멋지게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작업을 하던 와중에 주변에 그 다른 정혜라는 가수님이 만경동이라는 노래를 발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만경동 토박이거든요. 이러면은 나는 만경동이라는 노래를 만드는 게 좀 힘들겠다. 이렇게 하던 와중에 그 만경동이라는 노래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만경동의 풍경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공연 때 이걸 좀 부르고 다녀도 되겠냐 그렇게 해서 그 만경동이라는 노래를 제가 제 노래인 것처럼 약간 부르고 다니고는 있어요. 그야말로 안경동 거리를 노래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고 그려볼 수 있는 곡입니다. 원곡은 4분의 4박자 박자로 진행이 되지만 제 나름대로 4분의 3박자로 햇살이 만들어서 조금 가득한 경쾌한 분위기를 표현해봤습니다. 정혜의 안경동입니다. 가자 다리를 건너기 전에 가보자 네모난 건물 좁은 골목 육거리 맛집들도 반겨주네 끝자락에 펼쳐진 대밭은
선율을 흔들며 노래하네. 파란 하늘이 그곳에 살고 보라색 사람들이 그곳에 사네. 향기가 가득한 모퉁이지. 그곳에 가면 숨을 쉬네. 향기가 가득한 모퉁이지. 그곳에 가면 숨을 쉬네. 주변에서 많이들 좀 찾아주시는 곡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예, 이게 첫 데이트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사실 저한테는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한 할 수 있게 도와준 터닝 포인트가 된 곡이긴 합니다. 제가 가요제를 매년 나갔었는데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예선전에서.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보고 진짜 떨어지면 끝이다 했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자작곡을 한번 나가보자라고 해가지고 정말 운 좋게도 이 곡으로 대상을 수상을 한 거죠. 일단 첫 데이트라는 노래는 이제 제가 처음 데이트를 하러 나갔을 때 그 기분들을 조금씩 하나씩 적어봤어요. 맨 처음 데이트를 할 때 그 설렘이라든지 좀 가끔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다 담은 곡이고 그래서 조금 밝은 곡으로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최대한 좀 밝은 멜로디와 좀 익숙한 코드 진행으로 좀 만들어 봤고요. 하지만 가사는 저의 그 풋풋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며 만든 노래입니다. 네. 사실 다들 애착은 가는데 이게 제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시동을 걸어준 노래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대회에서 이 노래로 대상을 타지 않았더라면 대상을 타가지고 앨범 작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는 지금 노래를 하고 있을까? 그냥 단순히 졸업해서 어떤 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린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게 첫 데이트이기 때문에 처음 데이트할 때 기억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학생인 분들도 그렇고 소민 단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데이트할 때 그 뭔가 좀 간질간질한 그런 마음을 떠올려 가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떠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어 오늘은 너와 첫 데이트하는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설레어 너와 첫 데이트하는 날 혹시 실수할까 밤새 외워둔 데이트 코스를 확인하고 기분 좋은 콧노래 라랄라 지금 나 널 만나러 간다 널 사랑해 I love you I need you 내 품속에 영원히 두고 싶은 걸요 널 사랑해 I love you I need you 조금만 기다려
제 보물은 제 주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것도, 동아리에 들어가서 우연찮게 버스킹을 하게 된 것도, 버스킹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상을 타고 음악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음악 활동에서만 봐서도 제 주변에 혼자서는 절대 저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함께 걸어 나갔던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제가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뭐 직장도 똑같죠. 예, 일터에서도 싱어송라이터 서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제조업 대리의 서대리로 살아가든, 혹은 가족 내에서의 또 서찬으로 살아가든, 하여튼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좀 그나마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항상 제 주변 사람들한테 고마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콧노래 라랄라 지금 일단 널 만나러 예전에는 인기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TV에 나오는 멋있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현실의 벽도 부딪혀보고, 그리고 저 살아가는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노래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운이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연하러 다닐 때 그렇게 멋있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기억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는 동네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도 이 진주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는 그런 동네 가수가 되는 게 일단 저의 소망입니다.